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아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동네 오기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일어난 이야기라 하니 귀 기울여 들어보시겠습니까? 조선 초가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맑은 햇살이 내리쬐던 그날이었습니다. 유씨 마님은 뜰 한켠에서 모닥불을 피워 고기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솟구칠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한 줌의 슬픔이 피어올랐으니 마치 깊은 연못에 달빛이 잠겨있는 듯하였습니다. 오늘이면 한 해가 되었구려. 마님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은 봄날 첫 이슬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그녀의 삶은 한없이 고단하였으니 시댁의 엄한 가르침과 세상의 모진 시선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붉게 익은 석류 같은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누구도 그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있었으니 담장 너머로 장작을 지고 들어오던 상돌이 그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 장작 가져왔습니다. 상돌은 목소리를 낮추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처럼 차분하였지만 깊은 계곡에서 울려 퍼지는 물소리처럼 마님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여기 두고 가거라. 마님의 대답은 짧았으나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은 우물처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상돌은 잠시 망설이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자리를 떠났으나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간직한 듯이. 고기국이 끓어오르자 마님은 작은 사발에 한 국자 떠서 쓰디쓴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국엔 오늘따라 너무 깊은 맛이 난다 했지.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한 줄기 봄비처럼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그릇을 내려놓았으니 마치 깊은 한숨을 내쉬는 듯하였습니다. 상돌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으니 마치 봄날 녹아내리는 눈처럼 그의 마음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마님은 국그릇을 들고 남편의 무덤 앞에 나아갔습니다. 상돌은 멀리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허리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 좋아하시던 고기국을 끓였소. 국물 맛이 어떤지 당신이라면 먼저 알아차렸을 터인데 마님의 속삭임은 가을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졌습니다. 상돌은 발걸음을 돌려 멀어졌지만 가슴 속에서는 마님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달이 뜨자 마님의 방에는 불빛이 새어나왔으나 이내 꺼졌습니다. 깊은 밤, 상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다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멀리 시어머니의 방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 그대도 조심하시오. 그 말에 상돌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꿈결 같은 목소리였으나 분명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상돌은 발소리를 죽이며 그 방향으로 다가갔으나 이미 소리는 멈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씨 마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고기국 솥은 텅 비어 있었고 상돌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깊은 안개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하였습니다. 마님께서 어디 계시오? 상돌이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모르겠네. 새벽녘에 마님 방이 텅 비었다 하니 어디 가신 건지. 상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계곡의 바위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초가을 햇살은 따스하였으나 상돌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무심결에 마님이 남긴 고기국 그릇을 바라보았는데 그 바닥에 남은 국물 한 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마님, 어디 계신 것이오? 상돌의 속삭임은 가을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름 모를 불안이 자리 잡았으니 마치 깊은 밤 산속의 안개처럼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상돌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마님을 찾아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여겼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를 찾아가듯이 그의 마음도 마님을 찾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라 골짜기를 비추니 유씨댁은 여전히 마님의 행방을 찾지 못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비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마님을 찾고 시어머니는 입가에 스친 미소를 숨긴 채 근심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돌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님이 자주 찾던 계곡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가 그를 이끈 것이었습니다. 마치 숲속의 새가 제 둥지를 찾아가듯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마님이 무사하기만을 바랍니다. 장돌은 숲길을 따라 걸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잔뜩 긴장한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계곡에 다다르자 물소리가 그의 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장돌은 바위 뒤에 숨어 조용히 흐느끼는 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유씨 마님이었습니다. 마님, 장돌의 목소리에 마님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놀람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눈빛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영롱했습니다. 장돌이구나. 어찌 여기를. 마님의 목소리는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잎처럼 가늘게 떨렸어요. 장돌은 다가가지 못하고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집안이 마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님께서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마님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은 깊은 비애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계곡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녀의 버들가지 같은 손이 물결 위에서 춤을 추었어요. 그날 밤 들었소. 그들이 한 말. 장돌은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스며 있었어요. 그녀는 돌아보며 상돌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누군가가 나눈 이야기를 들었소. 내 남편이, 그분이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소. 장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들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 장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님, 그럼 대감마님께서. 말을 끝마치지 못하고 상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증거가 필요하오. 내 남편의 죽음이 독살이었다는 증거를.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장돌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한 성벽처럼 굳건했어요. 조인의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마님은 상돌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상돌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봄날 녹아내리는 눈물처럼 그의 가슴 속에는 이름 모를 감정이 흘러넘쳤어요. 내 대신 고기국 좀 끓여주겠소? 뜻밖의 부탁에 상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님은 상돌의 반응에 작게 웃음을 지었어요. 내 남편이 즐겨 드시던 고기국이오. 시어머니께서 항상 그 국을 드시던 날 남편이 돌아가셨소. 그 국에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오. 장돌은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어제 마님이 끓이던 고기국이 떠올랐어요. 마님께서 어제 끓이신 국도.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끓인 국으로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피려 했소.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국맛이 이상하다며 한 입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상돌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씨댁 사람들이 그를 찾고 있었어요. 마님은 급히 상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가을날 햇살 같은 온기를 전해주었어요. 이건 당신에게만 맡길 수 있소.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 장돌은 마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굳건한 약속처럼 단단했어요. 조인을 믿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나 깊은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물 위에 비친 달빛처럼 아련하게 빛났어요. 사흘 뒤 이곳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야 합니다. 마님의 말에 상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님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마님의 모습은 아침 안개에 쌓인 꽃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마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창돌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굳건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계곡물처럼 맑고 흔들림 없는 마음이었어요. 마님을 위해, 아니, 그들이 함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는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고 계곡에서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이제 깊은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창돌은 유씨 마님이 머무는 작은 암자를 찾아가 그녀가 요구한 고기국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가을 안개처럼 그들 사이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들어오시오, 상돌이. 마님의 목소리는 깊은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맑고 그윽했어요. 창돌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서책과 남편의 유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고기국을 가져왔습니다.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상돌에게 앉으라 손짓하고 서책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남편의 일기요. 그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기록이지요. 창돌은 조심스레 서책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길이 마님의 손에 스치자 두 사람 사이에 이름 모를 떨림이 흘렀습니다. 창돌은 얼굴을 붉히며 서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날 기록이 이상합니다. 마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오늘 어머님께서 특별히 고기국을 끓여주셨소. 맛이 평소와 다르다 했더니 약재를 넣었다 하시네. 이것이 마지막 기록이지요. 장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고기국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니까 독이 아니라 차였소. 마님의 말에 상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약초라 하셨지만 그것은 독초였을 것이오. 내 남편은 그날 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소. 장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찌 그런 끔찍한. 마님은 상돌의 주먹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어요. 내가 복수할 것이요. 상돌이. 그리고 당신이 도와주길 바라요. 장돌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수처럼 깊은 마님의 눈동자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소인이 어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마님은 상돌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 같은 가슴이 상돌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어요. 유씨 댁에서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그녀가 누구와 만나는지 알아내 주시오. 장돌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갑자기 작은 쥐 한 마리가 방 안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놀란 마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상돌은 반사적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순간 두 사람의 몸이 너무 가까워져 서로의 숨결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장돌이 황급히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서책에 걸려 넘어지면서 마님을 함께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엉키듯 쓰러졌고 상돌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 위로 마님이 포개어졌어요. 이런, 영 엉큼한 자세가 되었구려. 마님의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후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소리는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열고 들어온 봄바람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공모자요, 상돌이. 마님의 말에 상돌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마님의 편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나며 깊은 약속이 오갔어요. 그것은 복수의 맹세이자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오. 시어머니의 모든 것을,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녀의 비밀을 파헤쳐 주시오. 장돌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흔들림이 없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산 자들의 정의는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유씨 마님과 상돌은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상돌은 머슴의 신분으로 시어머니의 손님들을 몰래 살폈고
마님은 비밀리에 서신들을 살폈어요. 둘은 매일 저녁 암자에서 만나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께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였어요. 장돌의 말에 마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어요. 마님의 시선이 갑자기 상돌의 목덜미에 머물렀습니다. 저기, 그대 목에 있는 저 점은. 마님은 그에 가까이 다가가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상돌의 목덜미를 가리켰어요. 장돌은 당황하여 손으로 목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입니다. 마님은 한동안 말없이 상돌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이상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대의 눈이 나직소. 내 남편과 묘하게 닮았소. 장돌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님은 이제 상돌의 손을 살펴보았어요. 그의 오른손 엄지에는 작은 흉터가 나 있었습니다. 이 흉터는 어떻게 생긴 것이오? 장돌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다쳤다 들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내 남편도 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소. 공기 속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마님은 상돌을 데리고 마을의 초래댁을 찾아갔어요. 초래댁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파로 모든 집안의 이야기를 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이구, 유씨 마님이 어쩐 일로. 그리고 이 총각은? 초래댁의 물음에 마님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우리 집 머슴이요. 혹시 이 사람을 알아보시오? 초래댁은 상돌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입을 가렸어요. 어머나, 그 애 옛날 대감 첩의 아들 아닌가? 어쩜 이리 닮았는지. 장돌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님은 초래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말씀이시오?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초래댁은 오래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20해 전 대감의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본부인이 미워하여 내쫓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아이가 바로 상돌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장돌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문득 품속에서 낡은 호패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마님은 그 호패 조각을 받아들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것은 분명 남편의 것과 같은 가문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였단 말이오? 형님의 동생? 장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만인 남편의 이복 동생입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피의 인연이라는 새로운 끈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미워져야 하는데 왜 더 그리워지오? 마님의 속삭임에 상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이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것은 금기어 죄악이었지만 또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돌의 말에 마님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상돌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우리의 길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오. 다만 진실을 향해 함께 걸어갈 뿐이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빛 속에 깊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진실이 드러난 후 유씨 마님과 상돌은 복수의 계획을 계속하면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일 저녁 암자에서 만나 낮에 알아낸 정보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가는 것은 단순한 정보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장돌의 목소리는 가을 저녁의 바람처럼 마님의 귓가에 스며들었어요. 마님은 차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학식이 있는 분이었소. 당신과는 또 다른 기운을 가졌지만 눈빛만은 똑같았소. 차를 건네는 마님의 손이 상돌의 손에 스쳤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번개처럼 흐르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마님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이 미워져야 하는데 왜 더 그리워지오? 마님의 혼잣말에 상돌은 숨을 죽였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 사이에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상돌은 조심스레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형제라 하여도 내 마음은 거기 있지 않았소. 마님의 말에 상돌의 가슴이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그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단단한 성벽 같던 그의 가슴은 이제 봄날의 강물처럼 넘실거렸습니다. 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초가을의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촛불이 깜빡거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 마님의 얼굴은 더욱 고왔어요. 호수처럼 깊은 그녀의 눈동자에는 달빛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 마치 꿈만 같소. 상돌의 말에 마님은 쓸쓸히 웃었어요. 그녀의 웃음은 한 줄기 가을비처럼 상돌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조이는 마님께 말을 잇지 못하는 상돌을 마님은 애틋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상돌의 뺨에 가볍게 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봄날의 첫 나비처럼 부드럽고 따스했어요. 말하지 마시오. 우리 사이에 놓인 금기를 말로 깨뜨리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이미 말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돌은 조심스레 마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들의 손이 얽히는 순간 가을 초목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 마음이 죄라면 기꺼이 벌을 받겠소. 마님의 말에 상돌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그는 마님에게 다가가 그녀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해질녘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그를 감쌌어요.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어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마님의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이 떨렸고 상돌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만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마님의 말과 달리 그녀의 몸은 상돌에게 기대어 왔어요. 그녀의 비단결처럼 유연한 허리가 상돌의 손길에 반응했습니다. 바람에 안긴 꽃처럼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소. 상돌의 숨결이 마님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리며 눈을 감았어요.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방 안의 온도는 뜨거워졌습니다. 달빛 아래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상돌의 속삭임에 마님은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어요. 그것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가을밤의 달빛 아래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인은 은밀한 속삭임과 함께 깊어졌고 밤의 정적 속에서 두 영혼은 하나로 얽혔어요. 당신을 만난 것이 운명이었소. 마님의 말에 상돌은 그녀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봄비와 같았어요. 깊고 진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넘실거렸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가고 달빛만이 방 안을 비추는 깊은 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혼란이 없었어요. 오직 깊은 결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후 유씨 마님과 상돌은 더욱 굳건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난 금단의 정은 이제 그들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어요. 그들은 함께 시어머니를 감시하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제 때가 왔소. 어느 날 밤 마님은 상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새벽별처럼 차갑고 단단했어요. 상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마님은 비단 보자기를 풀어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이 아니오. 진실을 말하게 하는 약초요. 내 남편이 연구하던 것인데 이것을 마시면 숨겨둔 진실이 물처럼 흘러나온다 했소. 상돌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 남편이 독살당한 날 바로 이 약초를 연구하고 있었소. 아이러니하지 않소? 진실을 밝히는 약초를 연구하다 죽음을 맞이하다니. 상돌은 마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을날 마지막 꽃잎처럼 차갑고 섬세했어요. 위험하진 않을까요?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약은 독이 아니오.
다만 마음의 벽을 허물 뿐이오. 다음 날 마님은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차를 준비했어요. 장돌은 뜰 아래서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함께 차 한 잔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봄날의 이슬처럼 맑고 순수했어요. 시어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면서도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웬일이오? 갑자기 효심이 생기셨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도 마님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녀는 차분히 자신의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관해서요.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마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오? 마님은 천천히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날 특별한 고기국을 끓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고기국이었소. 마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에는 달리 적혀 있더군요. 어머님의 국에 약재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마님은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가을바람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님께서 남편을 독살하셨지요? 왜 그러셨습니까? 재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시어머니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겨울바람 같은 웃음이었어요. 그래, 그 멍청한 자식이 모든 것을 망칠 뻔했어. 집안의 비밀을 파헤치다니.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마치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 아이, 첩의 아들을 찾아냈더군. 천한 것의 자식을 가문에 들인다니 용납할 수 없었지. 장돌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려왔어요. 시어머니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약초라 속여 독을 먹였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 내가 아니었다면. 마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어요. 장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어요. 그는 시어머니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살인자, 형님을 죽인 살인자. 마님은 급히 상돌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멈추세요. 이렇게 끝내선 안 됩니다. 장돌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님은 상돌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증거를 잡았소. 관아에 고발할 것이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자결했습니다. 유씨 가문은 발칵 뒤집혔고 마님과 상돌은 조용히 암자로 돌아왔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깊은 밤, 마님은 상돌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맑은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장돌은 마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어요. 앞으로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마님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돌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어요. 오늘만은 당신을 서방님이라 부르겠소. 내 평생 가장 늦은 첫날 밤이오. 장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님을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탐하며 가슴 깊이 스며든 봄비처럼 서로의 영혼을 적셨습니다. 장돌의 단단한 성벽 같은 상체에 마님의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르며 이슬같이 포개어졌고 그들은 한바탕 유유를 즐기며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났어요. 내 이생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소. 마님의 속삭임에 상돌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은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부드럽고 향기로웠어요. 서방님이라 불러도 되겠소? 마님의 다정한 물음에 상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눈물과 함께 긴 밤을 보냈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위안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귀 기울여 들으시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유씨 마님과 상돌의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복수가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 그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복수를 이룬 뒤 마님과 상돌은 암자에서 달빛 아래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짧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연이란 것이 어찌 그리 허무한지 그 기쁨은 가을 낙엽처럼 쉬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쌀쌀한 아침 마님은 상돌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내게 마지막 부탁이 있소. 고기국을 끓여주시오. 내 남편이 좋아하던 그 고기국을. 상돌은 마님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님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상돌의 말을 끊었습니다. 다만 내 말대로 하시오. 이것이 마지막 소원이니. 상돌은 마음이 무거웠으나 마님의 부탁대로 정성껏 고기국을 끓였습니다. 그가 국을 끓이는 동안 원님께 보내는 편지를 쓰는 마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붓을 들고 있는 그녀의 손길은 가을날의 마지막 나비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해질녘 상돌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기국을 들고 마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은 정갈한 차림으로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끓인 국이요? 마님의 물음에 상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국그릇을 받아들고 깊이 향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쓸쓸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이 냄새가 참으로 그립구려. 내 남편이 좋아하던 바로 그 냄새요. 상돌은 마님의 옆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석양빛이 가득 들어차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마님은 국에 숟가락을 담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연이란 것이 참으로 묘한 것이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오. 형제의 아내를 탐한 죄, 시숙과 동침한 죄. 세상의 눈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오. 상돌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국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방님, 이 국이 참으로 맛있소. 당신이 끓이니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소. 상돌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이 처음으로 그를 서방님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녀의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자 상돌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마님은 국을 다 마시고 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맑고 깊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오. 내가 없으면 당신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오. 상돌은 그 말뜻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님, 설마 국에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마님은 쓸쓸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마신 국은 당신이 정성껏 끓인 깨끗한 국이오. 하지만 아침에 이미 약을 마셨소. 천천히 잠들 것이오. 상돌은 마님을 붙잡으려 했으나 마님은 손짓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오. 내 남편의 복수는 이루었으니 이제 그에게 돌아갈 때요. 그리고 우리의 금지된 사랑도 이렇게 끝내는 것이 옳소.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돌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이 마지막 하룻밤만 나를 서방님이라 불러주시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 이별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하나 되어 흐르는 순간 창밖으로는 별들이 쏟아졌고 바람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것은 짧지만 영원한 작별이었습니다. 새벽녘 마님은 상돌의 가슴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이제 난 떠나야 하오. 당신에게 남기는 편지가 있소. 내가 떠난 후에 읽어주시오. 상돌은 마지막 입맞춤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럽고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돌은 영원히 잠든 마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님이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죄였으니 나는 눈을 감겠소. 낮엔 머슴이었으나 밤엔 나의 서방님이었소. 그 기억 하나면
조카오. 장돌은 마지막으로 마님을 위해 고기국을 끓였습니다. 그 국물 냄새 속에서 마님의 향기를 느끼며 그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